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민간업자들에게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수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오늘 서울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경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오늘 법정 구속됐습니다.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는데요. 오늘 무려 징역 7년에 법정 구속을 당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역시 지금 이제 뒤늦게나마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나 안타까운 것은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되는데 왜 황운하하고 송철호는 빠져나갔죠? 그거 대법원에서 다시 따져야 됩니다. 자, 대장동 로비 의혹 박영수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그럼 박영수가 7년이면 도대체가 이재명은 몇 년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더 이상 이재명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이렇게 되는 겁니까 도대체가? 자, 박영수 오늘 1심 선고 재판에 출석을 했는데요. 그동안에 보석이 돼가지고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만은 오늘 1심 선고가 나면서 유죄가 선고됐고 그리고 징역 7년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김동연 재판부입니다. 자, 김동연 형사 33부, 그러니까 이재명하고 같아요. 야, 그럼 이재명도 여기서 이제 마음 놓기 어려울까요? 아니면 이재명은 봐주는 걸까요? 물론 이제 김동연이 다른 데로 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재판부에서 대장동과 관련해 가지고서 징역 7년이 나왔다는 것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3부 김동연 부장판사입니다. 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특검의 1심 판결이 선고가 됐습니다. 자,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을 했는데요. 그때 박 전 특검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6억 원, 추징금 17억 5천만 원이 이제 구형이 됐습니다. 같이 이제 들어간 양재식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6억 원, 추징금 1억 5천만 원이 구형이 됐었고요. 자, 그럼 박영수는 어떤 건가? 민간업자들로부터 모두 19억 원을 수사한 혐의입니다. 모두 19억 원을 수사한 혐의입니다. 원래 2023년 8월에 구속 기소가 됐다가 보석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2014년부터 이듬해까지 우리은행 사이사 겸 이사의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이제 전관이라고 해서 우리은행 사이사 겸 이사의 의장으로 재직을 한 겁니다. 또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자, 양재식과 공모해서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우리은행으로부터 자, 대출을 받게 해주고, 야, 정말 이 대장놈들이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주고 그 대가로 5억 원을 챙겼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50억 원을 약정했다는 겁니다. 이 50억 원이 바로 이제 50억 원 그 로비설이죠. 그러니까 5억 원은 받고 50억 원은 약정했다는 겁니다. 근데 약정만 해도 사실은 그것이 유죄가 됩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당초 우리은행의 대장동 개발 관련 사업 컨소시엄 참여 청탁으로 200억 원을 약속받았지만 원래는 200억 원이었는데 자, 우리은행 참여가 불발되자 약정 금액을 50억 원으로 줄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래는 우리은행이 대장동 사업에 컨소시엄 형태로 들어가도록, 야, 은행도 들어가도록, 대장동 개발에 우리은행도 한몫 끼도록 그렇게 하고서 200억을 받기로 했는데 우리은행이 안 들어가니까 그냥 대출만 해주니까 그래서 50억 원으로 줄였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또 3억 원을 땡겼다는 겁니다. 자, 특검으로 임명되면서 약속받은 50억 원을 직접 받기가 어려워지자 2019년부터 2021년 대장동업자 김만배 씨의 화천대유 자산관리에 근무하던 딸을 통해서 11억 원을 우회적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7년이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상당히 재질이 나쁘다는 겁니다. 원래가 이제 자기가 검사장 했으니까 그걸 이용해 가지고서 우리은행에 가서 사회이사 겸 그 이사의 의장을 맡은 거예요. 엄청난 거지. 그걸 맡아가지고 이제 은행이 그럼 대출해 주는데 어떤 한몫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장동 애들이 여기 대출 받게 해준 거야. 그러면서 야, 대출 받게 해줄 테니까 돈을 달라 그러면서 야, 우리 은행도 대장동 개발에 여기 컨소시엄으로 들어가도록 하자. 그러면 200억을 다오, 이렇게 된 거야. 그런데 우리 은행은 여기 컨소시엄으로 안 들어가고 대출만 해주니까 50억 원으로 줄였다는 거야. 그래서 50억을 받기로 했는데 이걸 그냥 받으면 안 되니까 바로 이제 이 딸이 화천대유에 여기 취직하는 걸로 해가지고서 자, 그래서 이 김만배 일당으로부터 이렇게 우회적으로 받은 거지. 이것이 이제 모두가 인정이 된 겁니다. 자, 50억 클럽이라는 것도 결국은 이제 이거와 관련이 있다는 건데 이 50억 약정이 일부분
이 재판에서 인정이 된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인정이 되면 말이죠. 권순일이라든지 앞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 사람들도 이제 다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권순일이나 내지는 여기 이재명이 뒤에 있다고 보여지고 그 관련자들도 역시 또 이제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박영수만 걸려들었지 나머지는 안 되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도 징역 5년. 여기도 세게 나왔네요. 박영수한테 징역 7년. 그다음에 양재식 전 특검보한테도 징역 5년. 이 박영수가 그때 박근혜 대통령 그 특검할 때 거기 특검 단장 대장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양재식이가 거기 특검 보였거든요. 그런 인연으로 양재식이도 여기 한 달이 낀 건데 결국은 세게 받았습니다. 자,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3부 김동연 부장판사는 지금 박영수하고 그리고 양재식에게 지금 이와 같이 선고를 했습니다. 박영수한테는 징역 7년, 양재식한테는 지금 징역 5년이 나왔습니다. 자, 박 전 특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우리은행 사회이사 겸 이사의장으로 재직하면서 50억 원을 약속받는 등 원래는 200억이었다가 50억으로 줄였죠. 그래서 이제 딸을 갖다 화천대유에 취직시켜가지고 우회적으로 11억을 받고 그다음에 또 3억을 받고 하여튼 총 19억 원을 받아먹었다는 겁니다. 자, 지금 박 전 특검과 함께 기소된 양재식한테는 징역 5년과 또 벌금 3억 그리고 추징금 1억 5천만 원 그러니까 징역 5년에다가 돈 4억 5천만 원 내야 됩니다. 그다음에 지금 박영수는 그럼 돈을 얼마 내야 되는가 보죠. 박영수는 이번에 말이죠. 징역 7년을 이제 받았는데요. 자, 보죠. 벌금 5억 원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추징금 1억 5천만 원. 그러니까 징역 7년에다가 돈 6억 5천만 원 내야 됩니다. 징역 7년에다가 돈 6억 5천만 원 내야 됩니다. 자, 이거가 지금 대장동 사건 그리고 50억 클럽 이거에 어느 정도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뭐 다행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여기에 어느 정도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지금 박영수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박영수 특검 징역 7년에 돈은 6억 5천만 원을 전부 합하면 내야 됩니다. 벌금 5억에다가 추징금이 1억 5천만 원이 지금 내게 생겼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박영수 그다음에 박영수와 함께 기소됐던 양재식에게도 징역 5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야, 박영수 참 여기도 그 특검하면서 그때 날렸죠. 정말 날렸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문재인을 도와줬지만 결국은 뭐 문재인한테 뭐 별로 그렇게 뭐 혜택 받은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다음에 참 아이러니합니다. 여기 특검에 누가 들어가 있었습니까? 한동훈이가 들어가 있었죠. 여기가 박영수 밑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팀장 아니었습니까? 특검은 박영수고 그 특검 밑에 팀장이 윤석열이고 그 밑에 한동훈이가 또 있었고 뭐 그런 거였던 거예요. 그런데 참 운명이 이렇게 갈라지네요. 한동훈과 또 윤석열 대통령도 또 갈라졌죠. 한동훈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궁금합니다. 여러분 이 영상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강실업 TV입니다.